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장단 구성을 두고 팽팽한 갈등을 이어오던 8대 김포시의회 여야가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의회가 출범한 지 무려 한 달 만의 일인데요. 8대 김포시의회는 7월 출범한 이후 의장단 구성을 두고 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팽팽히 맞서던 여야 대표는 지난달 29일에서야 비로소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쟁점이 됐던 전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모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부의장은 전 후반기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습니다. 상임위원장 3석 배분에서는 의장을 가져간 국민의힘이 1석, 더불어민주당은 2석을 맡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행정복지위원장, 민주당은 의회운영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습니다. 여야 대표는 이날 합의 후 상생정치실천합의서에 서명했는데요. 오는 3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선 의원인 김인수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으로 재선 의원인 오강현 의원을 꼽았습니다. 뒤늦게 갈등은 봉합됐지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의회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개점 휴업 상태로 보냈는데요. 일단 여야 대표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향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협의해 회기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보여준 갈등 탓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다가갈지는 의문인데요. 7대7 동수로 구성된 8대 김포시의회, 이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들이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인천시와 각 지역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는 군구와 상생 협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구가 현안과 주요 수건 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대표 물축제인 아라마린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축제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패들보드 위에 서서 출발선을 박차고 나아갑니다. 힘차게 노를 저어 잔잔한 물결을 가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SUP 대회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쪽에서는 이색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물 위를 나는 이른바 플라잉 보드. 시원한 물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가십니다. 오랜만에 이런 축제를 하게 돼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저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광장은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방역을 위해 정해진 인원만 입장할 수 있고 물놀이 중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놀니까 신나고 재밌어요. 물과 문화, 환경을 주제로 한 6번째 김포 아라마린 축제.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온 만큼 참여 행사도 늘었습니다. 한 여름밤의 콘서트는 축제의 백미. 코로나 우려 속에 방역 강도를 높였지만 시민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온라인 축제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다시 코로나가 좀 회복되면서 오프라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일상들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코로나를 털털 털어내고 좀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4년 연속 경기 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김포를 넘어 경기도 대표 물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라마린 축제. 감염병에 지친 시민들의 무더운 마음까지 날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줄인다고 발표하자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놨던 집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정민 사무국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도권 중심으로 집을 팔겠다는 매물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발표가 난 직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이제 중개망에 올라와 있던 매물들이 한 5천 건 정도가 사라졌는데요.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권에서는 매물 감소가 한 2.1%, 그리고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2.3%,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다주택자의 매물이 걷어들여진 것으로 이제 통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부담이 이제 2020년 수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내놓았던 매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종부세 인하가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지금 종부세 완화로요,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조금 기대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세제 완화에 대한 부분보다 금리 인상과 현재 집값이 너무 고점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다 관망세를 보고 있고 일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좀 펼쳐주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2020년 수준으로 이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제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려면은 이제 뭐 양도소득세의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함께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지, 현재 지금 나온 정책 가지고는 아직 이제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좀 불어넣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종부세 인하로 세입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지의 유무인데 전월세 가격 하락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미 이제 종부세를 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이러한 올린 세수 부분을 전가시켜서 전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현재 이제 뭐 상생 임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대인에 대해서 다주택자 임대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해서 당장 이것이 지금 임대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하정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환경 지키고 돈 아끼는 일석이조의 전기차, 요즘 점점 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를 주행하는 데 꼭 필요한 충전소가 부족해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23만여 대입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기차를 타고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지은 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오래된 아파트라도 전체 주차 공간의 2% 이상을 이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제가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충전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거주진의 충전은 실패. 휴대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조회해봤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니까 조금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구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소가 확보되어 있고 충전기도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이 아닌 이렇게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는 바로 이곳 하나, 이렇게 이곳에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이용 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은 24분째. 그럼 앞으로 한 20분, 15분. 자동으로 꺼져요, 이거.
기다리는 사이 충전하려는 차들이 계속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은 여기 한 대만 할 수 있는 여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도. 네, 이렇게 놀고 있는 충전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을 위해서 좀 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충전을 한 25분 정도 지났는데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인근 마트에 또 이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차로 3분 거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이번에도 먼저 온 차가 있습니다. 충전하러 온 곳인가 주차를 하러 온 곳인가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저보다 앞서 온 운전자가 이 차량 충전을 저속으로 맞췄는데 여기는 급속이라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힘드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충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했지만 실패, 또 근처에 있는 구청에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 마지막 이 마트에서 충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약 30분 이상 돼서 지금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트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비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별 따기 같다는 전기차 충전.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등록된 전기차가 23만여 대인데 반해 충전기는 10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기차가 충전기보다 2배 더 많은 겁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생활 거점에서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보급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 수준. 정부가 지원금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마다합니다. 부지가 없으니까 네. 설치를 못 하겠죠. 부지가 있으면 많이 하겠죠. 정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 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일반 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주분들은 또 이제 충전을 못 한다. 근데 이제 일반 차주분들은 주차 자리가 없다. 이 갈등이 제일 크죠. 네. 정부는 올해 전기차 44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차 대중화의 길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지훈입니다.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 대출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특례 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업체당 지원 한도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경우 3천만 원, 골목 상권 활성화의 경우 2천만 원이며 각 지역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접수합니다. 시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3년간 일부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 특례 보증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신규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1%에서 2%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하며 골목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3년간 1.5%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 특별 출연금 20억 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출연금은 특례 보증 5천만 원 이외에 금융 보증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출연액의 10배수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방식으로 부천시는 올해 초 14억 원을 출연해 45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가 김포 사우동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업무나 창업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업무 등을 맡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김포센터가 문을 열면서 그동안 부천센터를 이용해왔던 김포의 지역 소상공인들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